내가 아마 해외 생활을 시작한 초창기에 누군가와 연애를 했다면 아마 나도? 안녕하세요. 하나 언니입니다. 아니, 오늘을 좀 조명 좋은 데서 찍겠다고 옮겼는데 눈이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이거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또 옮길지 아니면 커튼을 틀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눈이 진짜 너무 부시네요. 어쨌든 어 오늘도 제 머리는 자유분방하군요. 아니 실은 이거 나름 드라이해서 말린 건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주인 닮아서 성격이 지하고 싶은 대로 하는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썸네일 보고 들어와서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그 해외 생활과 국제 연애가 얽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까지는 국제 연애와 해외 생활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한 영상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국제 연애랑 해외 생활은 또 따로 또 같이 묶이는 소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가분의 관계라서 이렇게 아예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이게 같이 묶어서 이야기할 만한 소재가 생겨서 흔한 소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나름 이게 어떻게 묶여서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나라는 인간이 가진 인생을 흘러온 이야기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게 해외 생활 플러스 국제연애인지라 내가 아무리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도 딱히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타고나기를 관종으로 타고나서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아무리 해봐도 결국 사람들이 내가 해주는 이야기 중에 뭔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라고 관심을 가지는 건 언제나 저 두 가지 이야기인지라 그래서 어떻게든 남들이 관심 가져주는 이야기 해보려고 이렇게 뭐라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라도 만들어 보고 있어요. 요즘은 그냥 하나라도 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커플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마이너 플러스 마이너거든요. 첫 번째 포인트는 마이너 포인트는 토마스가 네덜란드 출신이라는 거고 이게 한국인 여성, 외국인 남성 결혼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건 미국, 중국, 일본 이런 순이고 네덜란드는 저 멀리 아래쪽에 한 대략 20위권에도 못 들어오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마이너 포인트는 토마스가 나보다 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10%, 그러니까 10% 내외로 할 거로 짐작을 하는데 찾아보면 정확한 수치는 더 다르겠죠. 근데 또 일단 이게 흔한 커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찾아봐도 여자가 연상인 커플이 그렇게 흔한 커플은 아니어서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메이저한 커플은 아니라서 그래서 눈에 띄는 포인트로만 그렇다는 거고 이게 성격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극 마이너 성향의 커플이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많을까요?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들 드라마 잘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 저도 이렇게 아무래도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보게 되는데 요즘 다 말라버린 연애세포를 되살려준다는 그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 원작이 있고 그 한일 합작으로 만든 드라마가 있는데 저는 남의 연애 이야기 잘 안 보거든요. 저는 드라마 보면 범죄 수사물만 봐요. 이렇게 한드든 미드든 일드든 연애 이야기 별로 관심 없고 범죄 수사물, 이렇게 나쁜 범인들 잡아서 이렇게 잡아 쳐넣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권선징악, 이렇게 나쁜 짓 한 놈들 견목으로 쳐넣는 그 권선징악의 해피엔딩이 취향인지라 저는 이런 로맨스 드라마를 솔직히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근데 많이 보진 않는데 요즘 하도 이게 핫하니까 이제 이게 특히나 이게 핫하다 보면 이게 드라마 씬이 여기저기 이게 작은 나 이거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 이거 보고 너무 좋았어 라면서 이렇게 드라마 씬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영상으로 쇼츠로 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봤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이라는 드라마 씬에서 그 이세영 배우님과 그 사카구치 켄타로 배우가 이렇게 이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한국 여자, 일본 남자 그 국제 커플인데 자세한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그 이별씬만 봤기 때문에 물론 둘이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이런 기본적 줄거리는 아는데 제가 그걸 다 본 건 아니어가지고 일단 이게 저는 그 장면이 저한테 되게 좀 와닿았던 게 이게 처음에는 이세영 배우님이 일본어로 물론 일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이세영 배우님이. 근데 아무래도 이게 외국어잖아요. 그래서 외국어라서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한참을 일본어로 막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까지는 일본어를 어떻게든 설명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울분에 차고 서러워서 한국말로 이것을 쏟아내듯이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 이걸 보면서 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제 영상 소스를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이세영 배우님의 대사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제발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안 돼? 네가 나 신경 안 쓰고 내버려둔 게 맞잖아. 제발 혼자 내버려두지 말라고. 여기는 외국이고 여기 내가 없으면 난 혼자란 말이야. 왜 날 이렇게 혼자 내버려두고 혼자 외롭게 만들어. 솔직히 이거 영상 보고 받아쓰기 하느냐고 좀 힘들었어요. 아, 힘들었는데 이세영 배우님이 진짜 이 부분에 정말 뭐랄까 어떻게 해야 돼? 감정이 너무 복받쳐서 어쩔 줄 몰라서 이 말을 정말 토해내듯이 말을 하는 게 좀 눈에 보여요. 이게 눈에 보이고 어떤 감정일지도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외국에 살고 또 외국 남자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물론 저는 한 번도 저런 연약한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는 기존세 인간인지라 근데 어떤 감정인지는 너무 잘 알 것 같은 거예요. 일단 왜냐면 이게 약간 상황이 좀 다른 게 나는 토마스랑 연애를 시작했을 때 이미 외국에서 나 혼자 아무런 연고도 없이 10년 가까이 4개국에서 살아남은 진짜 독한 여성이었고 게다가 저한테 연애라는 건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저는 약간 연애를 인공위성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주위를 돌고 있고 내 중심은 언제나 나고 나의 중심은 언제나 내 인생이다. 약간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고 나는 여기서는 되게 미약한 존재고 끝없이 나를 증명해야 되고 내가 쓸모있는 사람임을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또 언제나 외로웠고 언제나 그런 관계에 목말라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알 건데 저는 멘탈이 진짜 너무 강한 사람인 거예요. 멘탈도 세고 혼자 있어도 되게 잘 놀고 물론 저는 내가 이런 비브라늄급 정신력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다들 외국 오래 살고 그러면 초창기에 주위에 아무도 없고 그럴 때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영어 못하고 나랑 마음이 완전히 맞는 친구 없을 때도 여기저기 나랑 놀아달라고 매달리고 막 좀 나를 귀찮아하는 사람도 꽤 많았지만 그래서 나는 내가 성격이 정말 외향형이구나라는 걸 느꼈던 그런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런던에 살았던 첫 해에 영어도 잘 못했거든요. 영어 잘 못했는데 혼자 하이드파크에 놀러가서 이렇게 백조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백조들을 구경하고 놀고 있었는데 옆에 어떤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어떤 중년의 남자분이랑 대학생 남자가 있었어요. 서로 초면인 것 같은 거예요. 초면이라서 막 서로 뭐 어떤 자기가 뭐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길래 나는 그래서 저도 껴주세요. 그래서 옆에 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때 내 영어 실력이 그냥 뭐 인사말 떠듬떠듬하고 뭐 문장 완성 수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는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되게 하고 싶어하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나는 영어 잘 못할 때도 진짜 영어 막 정말 완전 기본만 할 때도 뭐 알바하러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위 친구들이 다 신기하게 생각했었어요. 아니 너는 영어 점수는 못 올려서 맨날 클래스는 비기너 인터미디어트를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회화는 그렇게 잘하냐고. 근데 생각해보면 나는 그냥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말을 되게 하고 싶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고 나랑 좀 이야기해주고 나랑 같이 시간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것이 꼭 로맨틱한 관계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성향이었던 거죠. 오케이. 그리고 다들 제 외향으로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물 것 같이 생겼지만 물지 않아요, 여러분. 해치지 않습니다. 저는 해치지 않아요. 이게 약간 정답지를 이미 읽어보고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쑥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마 해외 생활을 시작한 초창기에 누군가와 연애를 했다면 아마 나도 나랑 만났던 그 상대방이 되게 의존적인 성향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나도 해외 생활 초창기에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여러분 내가 해외 생활 처음 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으로 전화할 수 있는 카카오톡 이런 거 없었답니다. 내가 그때 한국에 전화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이야 스마트폰이 있지만 그때는 스마트폰이 뭐야. 근데 영국이 한국보다 그런 선진국물을 받아들이는 데 느려가지고 저 한국에서 나름 슬라이드폰 쓰고 폴더폰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폰은 영국에서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었고, 저 그 흑백에 그 바형 핸드폰, 그 옛날에 그 노키아 핸드폰 그런 거 썼었어요. 아, 자꾸 이런 말 하면 우리 구독자분들 내가 엽전으로 떡볶이 사 먹은 줄 아는 거 아니야, 진짜. 아무튼 전화카드로 그 한국으로 전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런 전화카드로 한국에 있는 내 친구들한테 전화 많이 해서 좀 나랑 얘기해달라고 하고 내 외로움을 달래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썼어요. 물론 네, 그런 징징거림을 받아주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왜냐면 그 친구들도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가서 다들 너무 자기 생활에 바빴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러는 거 귀찮아서 나랑 손절한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걸 내가 이렇게 외로워서 몸부림치는데 이런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옆에서 나랑 같이 해줄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나도 엄청나게 그런 의존적으로 매달리는 성향의 사람이 됐을 거라는 거죠. 이게 되게 불을 보듯이 뻔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똑똑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뭘 해도 멋진 여성이 연애를 시작하면서 세상 헛똑똑이가 되는 걸. 이게 어느 정도 자신의 세계가 또렷하게 구축이 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좀 적어요. 근데 아무래도 경험이 적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젊은 시절에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연애를 하면서 내 세상을 연애하는 나에 한정하는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이게 거기다 더해서 내 고국이고 내 기반이 튼튼한 상태에서 하는 연애라면 이렇게 의존적이 되는 경우가 훨씬 적어요. 왜냐면 다른 기댈 데가 많거든요. 딱히 꼭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어도 나는 기댈 데가 너무 있는 거야.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하다못해 내가 다니는 뭐 알바라던가 아니면 내 커뮤니티가 있고 내 취미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나는 주위에 마음 터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시간 지날 때마다 옆에 남는 사람 없이 떠나고 나만 혼자 남았을 때 온전히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헤어지면 안 된다. 나는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를 포기할 때가 종종 생겨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대단하고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 때문에 울고 웃고 죽네 사네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농담처럼 친구들한테 난 남자복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쩌다가 모은 남자복을 토마스에 올인해서 토마스랑 첫 연애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내가 모은 남자복 마일리지라고 말을 하는 건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걸 내 안에 내가 직접 쌓아놓은 경험치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비혼을 선택한 분들도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이야기 관심 가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쪽이지 않을까요? 근데 또 모르긴 해요. 하지만 일단 연애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거로 봐서는 그런 성향이지 않을까라고 짐작만 할 뿐입니다. 왜냐면 나는 내가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을 향한 관심이 언제나 내가 예상한 방향과 맞지 않아요. 오히려 다를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난 여러분의 취향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이거 좋아하지 않을까 하고 하는 걸 열심히 만들어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만들어서 좋아해주면 감사한 거고 안 좋아해주면 다른 걸 시도해봐야지. 약간 이렇게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것저것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마음에 들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오늘 영상은 한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재미있었다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가지 말고 좀 어떻게 한 번씩 관심을 좀.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So I showed that the breakup scene from that drama. What do you think? Yeah, it's definitely a really heavy and emotional scene. I can definitely see her point of view, the feeling isolated and feeling alone and neglected by him. I can definitely empathize with her situation. Empathize on what side? Well, obviously, I've never been in her situation,
but I can definitely see how she feels really alone in different country and not surrounded by anyone speak the same language. We've been in a similar situation in the Netherlands where I'm more in his position and you're more in her position. So I can definitely see how it can affect her really heavily.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The almost the end of the breakup scene, she just stop speaking Japanese and speaking and spit it out as the hard words in Korean. Yeah, I can definitely see that's really shows her frustration and shows how um, she feels she's really isolated and she wants to express things in her own language. So I can see it's really more her how it affects her. So do you think it's better they break up? In this situation, probably, but not because of just only her isolation, but also he seems really unwilling to adapt or change or even say that he's sorry or take responsibility. So I can see her situation and both of their situations being really difficult, but she's already made the change to a whole different country and she speaks his language and he doesn't seem like he meets her halfway. So I think that's a good decision on her part.